교도소에서 17년을 복역한 사람을 만나 범죄에 다시 빠지는 마음에 관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다. 대부분의 출소자들이 나올 때는 다시 죄를 짓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나는 진짜로 죄를 짓지 않을 거야. 내가 정말 변했다고. 10년이 넘는 동안 한 번도 죄를 안 지었는데 내가 무슨 죄를 다시 짓겠어? 그 남자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막상 출소를 앞두자 영 자신이 없었다고 했다. 그가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살펴봤는데 특별한 몇몇이 눈에 들어왔다. 그들은 교도소에서 종교를 가진 기독교 지도자나 카톨릭 지도자, 불교 지도자 같은 사람들로 교도소 안에서 매우 선량하게 생활했다. 그들이 믿는 종교는 달라도 교도소 안에서 희생과 봉사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주었다. 그랬기 때문에 정말 그들은 죄를 짓지 않을 것 같았다. 그 남자는 평소에 그들을 지켜보면서 이렇게 생각했다. 저 기독교 지도자, 세상에 저런 천사가 어디 있을까? 교도소에서 지난 10년 동안 너무 착하게 지냈어. 자기 먹을 것도 덜 먹고 남에게 나눠주는데 교도소에서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들과는 비교가 안 되게 진실하고 깨끗하고 희생적인 저런 사람이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기에 여길 들어왔을까? 그런데 사람들이 출소했다가 얼마 뒤 다시 들어오는 것을 그 남자는 똑똑히 보았다고 했다. 그렇다면 저들보다 못한 나는 여길 나가면 틀림없이 다시 들어오겠구나. 그 남자는 아직 교도소에서 나간 것이 아닌데 다시 오겠다는 생각에 이르렀다. 교도소에 있다가 출소한 사람들이 통틀어 10,000명인지 1,000,000명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남자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들 대부분은 자기를 믿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실하게 살면 자기가 정말 성실한 사람인 줄로 알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남자는 교도소에서 성실과 근면의 대명사였던 종교 지도자들이 다시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그렇다면 나 같은 사람은 한 달도 못돼 들어오겠다 싶었다. 그래서 교도소에서 성경도 읽고 깊이 생각해 보았다. 하지만 아무리 죄를 안 지으려고 각오하고 결심해도 자신이 없었다. 재소자들은 교도소 안에서 10년, 20년을 지내면서 죄를 지을 수 없는 환경이라 죄를 못 짓는 것이지 죄를 짓는 본성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도소에서 10년, 20년 동안 도둑질을 안 하고 살인도 안 하고 간음도 안 했으니까 자신이 달라졌다고 생각한다. 표범도 죽만 먹였을 때는 정말 양순했고 옆에 토끼나 송아지가 있어도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하지만 아이의 다친 무릎에서 흘러내리는 피맛을 본 순간 평소에 함께 지내며 자기를 돌봐주었던 아이들의 가슴을 잔인하게 찢었다. 악독하고 잔인한 맹수의 본성이 용솟음치며 살아난 것이다. 사람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사람들은 내가 도박을 그만해야지, 마약을 그만해야지, 게임을 그만해야지, 도둑질을 그만해야지, 거짓말을 그만해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하며 다짐한다. 그것은 사람이 가진 악한 본성을 잘 몰라서 하는 말이다. 실제로 표범이 피맛을 느끼자 변했던 것처럼 사람도 악한 본성에 잡히면 그것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 요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잘 모르기 때문에 표범이 죽만 먹으면 온순해져서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듯이 자신도 착한 마음을 품고 노력하면 선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매우 어리석은 생각이다. 정글마을의 주장은 어리석게 판단을 해서 마을 주민들에게 안타까운 결과를 안겨주었다. 그는 새끼 표범이 자라면 위험할 것을 알면서도 괜찮겠지, 당장 무슨 일이 있겠어? 라고 하며 맹수의 습성에 관한 정확한 지식을 외면한 채
좋게 생각하려는 마음을 가졌다. 그 결과 새 아이의 생명을 잃었다. 만약 새끼 표범을 처음 보았던 그날, 추장이 오른손에 들고 있던 창으로 표범을 찔러 죽였다면 비극을 피할 수 있었다. 아마도 추장은 두고두고 그날을 실수를 자책하며 괴로워하지 않았을까 싶다. 아이들이 간절히 원했기에 추장은 표범을 찔러 죽이지 못했다. 그러나 아이들이 당장은 섭섭함을 느끼더라도 앞날을 위해 새끼 표범을 그 자리에서 없앴다면 새 아이는 건강하게 자랐을 것이고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면서 그 부족을 이어가는 일원이 되었을 것이다. 사람의 몸을 엑스레이로 촬영해보고 수술해서 안을 뒤져봐도 창자나 간이 보이고 심장과 폐가 있을 뿐 마음속에 흐르는 미움이나 음란한 욕망이나 거짓된 생각을 찾아낼 수 없고 실제로 볼 수도 없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착하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긴다. 도둑질을 몇 번 하고 그 전에 거짓말을 좀 했을지라도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그래, 내가 거짓말 좀 했다. 그렇지만 남에게 해가 되는 거짓말은 아니었어. 라는 생각으로 자기를 괜찮게 여기는 마음이 점점 강하게 만들어진다. 오늘 이 사회에는 악이 만연해 있어서 친구를 믿지 못하고 가족끼리도 믿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를 믿는 생각 속에 더 깊이 빠진다. 어린아이들이 둔 부모님들과 대화를 해보면 대부분 자기 아들, 딸이 사랑스럽고 귀엽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본다. 우리 아이는 어릴 때부터 착해요. 우리 딸은 다른 집 아이들과는 달라요. 거짓말을 못해요. 우리 아들이 부모님의 말을 어기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모들이 많은데 이것은 사람의 본성을 모르고 하는 말이다. 표범도 끔찍했던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한 번도 잔인한 야성을 드러낸 적이 없었고 다른 짐승을 덮친 적도 없었다. 어느 날 피맛을 본 후에 맹수의 본성이 일어났듯이 우리 인간에게는 남을 미워하고 헐뜯는 또 짓밟으려는 독한 본성들이 잠재되어 있다. 다만 이런저런 상황들로 가려져 있을 뿐이다. 더러는 따뜻한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이나 사건을 별로 겪어본 적이 없어서 그런 본성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다. 본성이 드러날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타고난 본성이 달라진 것은 아니다. 그것을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괜찮은 사람, 착한 사람, 그리고 남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으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이다.